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 도덕경 제80 불사장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사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은 즉 유동을 막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장은 장자 인간세편을 이해하시면 다소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태고적에는 순박하기 짝이 없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날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의 경우에도 8, 90대에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하고 6, 70대하고 오늘날 3, 40대하고 사람들의 인성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똑같은 사람이 살면서도 이와 같이 사회적인 변화는 날로 심하는 것일까? 장자는 여기에서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일이 많아지는 것이고 일이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도보다는 권모술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 뜻이냐? 있었던 사람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태고적 시대로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를 노자가 고민한 것입니다. 많았던 인구를 줄일 수는 없고 많았던 인구를 태고적처럼 돌리는 방법은 딱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집단의 자치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집단을 가지고 자치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중국에서도 많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집단 속에서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작게 모임으로 해서 일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노자의 생각은 소국, 작은 나라, 그리고 작은 집단의 통치를 하면 오늘날 시대가 다시 태고적에 작은 인구가 모여서 살던 태고적처럼 다시 순박한 세상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사람은 순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80장에서 작은 나라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토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작은 수요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 속에서 태고적 제도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집단으로 그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오늘날에 살고 있지만 옛날의 제도를 그대로 따를 수 있다라고 노자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80장에서 말하는 불사장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보시면 이 불사라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불온사,
멀리 이사 갈 것도 없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불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핵심이냐? 소국 과민입니다. 나라는 적고 사람이 적으면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위 과민주의,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면 여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혼란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민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작은 사람들의 수요로 집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나라가 적고 사람 수가 적으면 어떻게 될까? 자동적으로 10백인지 기라고 할 때 그릇기자는 제목제자 뜻으로 10사람 중에 뛰어난 인재, 100명 중에 뛰어난 인재, 이것을 10백인의 그릇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10백인이란 소리는 10사람, 100사람 가운데 훌륭한 인재들이 있더라도, 자, 다시 해석하면 만약에 10백인의 그릇이, 그런 10백인의 그릇이 되는 인재가 있다 손 치더라도 등용할 필요가 없다. 관료 없이도 나라가 통치된다.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 숫자가 적으면, 이 인구의 숫자가 적다 보면 자연히 어떻게 될까? 관료가 필요할까? 이 관리가 필요할까? 관리에 의해서 관리들의 민폐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놈 관리들 때문에 보통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째는 관리가 문제고, 두 번째, 소위 10백인지제, 소위 뛰어나다라고 하는 인물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고 소위 명철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벼슬에 올라가 갖고 뭔 짓 하느냐?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관료돼 갖고 뭔 짓을 하느냐?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데 머리를 쓰느냐? 이게 결국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가 멍청하면은 도둑질도 적은 도둑놈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뛰어난 놈들 갖다 놓으면 대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적으면 관료들이 필요 없고 지혜로워 가지고 사람 귀찮게 할 도둑 관리들이 필요 없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로 잘 살게 된다,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인 중사의 불온사야 백성으로 하여금 그 죽는 것을 준히 여겨가지고 멀리 다른 곳으로 옮길 사자는 이사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죽는 거, 이거 정말로 아름다운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갈 곳이 없으니까 멀리 가려고 하면 배와 수레가 필요하고 또 사람이 많으면은 무기가 필요하는데, 작은 사람이 살다가 그곳에서 죽으니까 비록 배와 수레가 있다 손치더라도 탈 바가 없다, 이 말은 갈 곳이 없으니까 배 탈 일도 없고 수레 탈 일도 없다, 이 소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기가 있더라도 이걸 써먹을 자리도 없다고. 바로 이러면 여기에대로 말하면 이것이 태평성대지, 이게 다른 게 있냐고. 바로 이러한 개념들이 후대에 뭘 만들어내느냐, 바로 무릉도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릉도원에서 살고 무릉도원에서 죽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배가 필요할까? 수레가 필요할까?
무기가 필요할까? 이게 사람 떼거리가 많다 보니까 관료가 있어야 되고, 관료가 있으면 거기에서 뛰어나다는 관료가 뭔 짓을 하게 되느냐. 이래가지고 그러면 전쟁이 나는 거 멀리 옮겨 다니니까 전쟁에 그리 낯싸고 배가 필요하고 수레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게 사람이 이거 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 과민정책을 해가지고 뭘로 와야 되느냐. 사민으로 부 결승이 용지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결승 문자를 쓴다라는 것이 어떤 정치냐. 결승 문자가 이게 태고적 문자이고 태고적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결승이라는 말은 이것이 반대로 말하면 오늘날에는 모두가 이놈의 문서입니다. 문서. 이게 문부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서로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서라는 속에서 모든 게 바로 이러한 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속박당하고 이걸로 통제할 게 아니라 다시 태고적처럼 결승 문자나 사용하면서 이 문자가 필요 없는 세상, 이 문자가 필요 없는 세상, 이것이 참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식하고 거기에서 나는 음식 그냥 달게 먹고 거기에서 만든 옷으로 그냥 아름답게 살고 안기거락기속하고 그곳에서 사는, 어디 옮겨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편히 살고 그 자리의 풍속에서 즐기고, 바로 이렇게 무릉도원처럼 자급자족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국 상망하여 이웃나라가 서로 저 멀리 바라보여 가지고 심지어는 어찌나 가깝던지 개소리, 쳤다고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그게 개구지성,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린다 할지라도 이 말은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본다라는 말 속에가 이렇게 가까울지라도 민지 노사이 백성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오간 일이 없이 그곳에서 사는 거, 그곳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을 수 있도록 편안한 삶을 사는 거, 이게 노자의 사실은 꿈인 것입니다. 노자가 생각하는 이상국가, 이와 같이 소국 과민법인 것입니다. 노자자유오대 노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하무의지치로, 바로 내가 지향하는 무의정치로서 시어 소국이면 바로 작은 나라에 이걸 한번 써보면, 자, 무의정치를 가지고 작은 나라에다 한번 써보면 비록 종사유 겸 십부 백부지 제자라도 겸자가 10사람의 능력을 겸하고 100사람의 능력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있다 할지라도 영무소 용진이 그 사람 쓸모짝이 없다. 이 민순이 무사고이 아니라 사람들이 순박하고 할 일이 없는데 뭘라고 그런 사람 써가지고 일을 만들어 낼 거냐고. 이게. 자, 야, 국이 다사야, 만약에 나라에 일이 많아가지고 번요민하야 백성들을 번거롭게 막 그 뒤 소동을 시켜서 혹 공병질환하고 어떨 때는 그 전쟁을 끝까지 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중부치기하야 세금을 많이 걷고, 세금 많이 걷으면 백성들은 자연히 굶주림에 이르게 되어서
민, 불안, 기거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면 결국은 사람들은 왜 고향을 뜨느냐? 경사 이거지라. 객지 나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고향을 뜰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은 객지를 나가는 거 그곳에서 해결 안 되니까 객지를 나간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 금일체무지라. 오늘날 이것은 바로 일체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든 것이다. 나라를 적게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소국 과민 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노자의 본지에 의하면 사람이 많으면 인간사에 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노자와 장자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인데, 어떻든 사람을 줄여놓으면 일이 적어진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결승문자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말 속에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이게 이 사상을 가만히 곰곰이 살펴보면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하고 너무 유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연암 박지원은 노장적 사고로 허생전의 이상국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허생이 글을 읽다가 부잣집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장사를 잘 해갖고 돈 벌어서 바로 섬나라를 들어갔을 적에 나라가 너무 적어서 자신의 뜻을 펼 수 없다 하면서 사람들, 백성들을 남겨놓고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섬나라의 이상국가를 만들려다가 너무 나라가 적으니까 자기는 나라는 적고 나의 그릇은 크니까 나올 적에 누구를 데리고 나왔느냐. 거기에서 글깨나 아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허생이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왜 허생이 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느냐. 이 글을 갖고 농간을 부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순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노자 생각이나 연암 박지원 생각에 왜 그러한 사람들이 순박함을 해친다라고 생각했느냐. 이것은 요즘 보면 이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도 많지만 순수하지 못한 농간을 부린 사람들도, 적게 농간을 부린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고 큰 농간을 부린 사람들은 전부 누구였느냐. 글깨나 알고 가방끈이 소위 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노라 한 데서 한 사람들, 그게 사람들을 혼란시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박한 사람들이 순박하게 살게 하려면 글깨나 아는 사람들을 이걸 데리고 와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연암 박지원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맛있게 먹고 따뜻하게 옷 입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데에 가장 방해 요소가 누구였느냐. 결승문자를 쓰지 않는, 소위 그걸 우리는 문간이라고 합니다. 글올 문자, 간악할 간자. 글을 가지고 농간을 부린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모든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결승문자로 다시 가려고 하느냐, 왜 결승문자가 좋아서 가려고 하느냐,
결승 문자를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지금 문자보다. 그러지만 그 문자를 다시 환원하려고 하는 생각, 이것이 글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배웠을 때 일으키는 그 폐악을 노자는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부정적 측면에서 노자를 평가하면 이게 통치술이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이 많으면 통치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래서 우민정책, 백성을 멍청하게 만드는 정책이 통치의 수단으로 가장 최초에 썼던 사람이 진시황 당시 이사의 분석행인 것입니다. 책을 불태우고 선비를 묻을 수밖에 없었던 것, 백성들이 멍청해야 마치 동물처럼 사육하기가 쉬우니까 이 우민정책을 열어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도 노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순박함으로 결승문자를 사용하라고 했지, 통제의 수단으로 결승문자에 의한 우민화 정책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